안녕하세요. CR국어 양혜쌤입니다. 오늘은 우산 근대와 전근대가 만나다라는 제목의 글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우산이라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 소품이 하나의 문화로서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문화의 섞임, 충돌, 자,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 위에 있는 제자 선정구도 이걸 먼저 살펴본 다음에 자, 이 위에 제목 위에 있는 선정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산은 서양 근대 문물인데요. 우리 고유의 풍습과 혼합되면서 대중문화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일단 전체 어떤 그 윤곽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서양식 우산이 전래되기까지 우리 우산은 전 계층에 걸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우산 혹은 일산은요, 주로 상류층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서민층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양식 우산은 18세기 중반에 들어왔고요. 자, 처음에 그것을 쓴 외국인들이 길거리에서 보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들을 몰매를 때리는 등 굉장히 어떤 인식의 차이가 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곡절 끝에 일반 대중문화로 드디어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 우산이라는 하나의 소품을 통해서 서양 문물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 문화로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피는 글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정에 의한 설명 혹은 시간의 흐름에 의한 설명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가리켜서 자, 조금 한자어를 사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통시적 전개라고 하죠. 통시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갈래 한번 가볼게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서양 문물이 우리 문화로 바뀐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겠고 우산의 수용 과정에서 벌어졌던 사건, 그 일화를 바탕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화라는 말은요, 하나의 이야기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일자가 하나의 일자가 원이라는 뜻이 아니고 숨겨질 일자입니다. 숨겨질. 그래서 일화하면 숨겨진 이야기, 즉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일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래어로 얘기할 때는 이걸 에피소드라고 하죠. 자, 그 일화를 바탕으로 우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회적 관념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네요. 아까 통시적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이제 자, 어떻게 되었는지를 시간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시작합니다. 자, 우산, 권력을 상징하다. 자, 앞에 머릿말에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전통적으로 우산은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관습이죠. 자, 우리가 요즘 장마철로 비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비 오나 우산을 쓰고 나가면, 저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 전혀 안 하죠. 자, 지금은 우산을 쓰는 것이 권력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지만, 과거에, 자,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이런 시대에는 상류층들이만 이 우산을 썼기 때문에, 권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인식되었다는 이야기이죠. 자,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일반인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자, 우리나라에서입니다. 일반인들, 자, 서민을 가리킵니다. 서민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근대 이후죠. 서민이 우산을 쓰기 시작한 것은 근대 이후고요. 자, 그러나 그렇다면 일반인들 말고 상류층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냐? 자, 상류층의 우산을 썼다는 기록. 자, 이거는 삼국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류층이 굉장히 오래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물론 그때 우산은 비를 막는 용도로만 쓰인 게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날 일산, 태양일자, 날일자에 일산을 사용했습니다. 햇빛을 가리는 양산의 개념인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은 상류층은 삼국시대부터 사용했고 또 일반인들, 서민들이 우산을 쓰기 시작하는 것은 근대 이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 고분의 벽화에 최초로 우산과 비슷한 형태의 그림이 등장하지만 이것은 햇빛을 가리는 것이, 햇빛을 가리는 것이 주 목적인 일산으로 보인다. 자, 삼국시대 고분 벽화에 최초로 나타납니다. 일산이. 자, 당시 일산은 왕, 자, 상류층이네요. 왕의 권력과 위엄의 상징이었다. 자, 상류사회에서도 모양과 색상이 달라질 정도로 정치 권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산의 크기, 모양, 색상 이런 것들이 직급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부터 역사적인 고찰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고려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 왔을 때 이런 기록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 자, 왕을 비롯한 소수의 상류층이 일산을 겸해 의례용, 이런 의례가 뭡니까? 자, 의례는 제사의식이죠. 제사의식에서 일산을 겸해서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들이 외출을 할 때 햇빛을 가리거나 비를 피하기 위해 일산과 우산을 겸한, 자, 항상 일산과 우산을 겸했다는 얘기 나오는 장량한 우산이라는 그런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것도 그 예이다. 자, 고려시대에는 역시 상류층만 주로 사용했고, 삼국시대에도 상류층만 주로 사용했고, 자, 고려시대에도 주로 상류층만 사용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는 장량한 우산이라는 그 명칭의 우산과 일산, 그 두 기능을 겸한 그런 도구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아까 이것을 무슨 전개라고 했습니까? 통시적이라고 했죠. 자,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 단락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면 서민들의 경우 조선시대 후기까지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서민과 상류층의 우산 사용에 어떤 상반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왜냐하면 민가에서는 오히려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행동을 금하는 풍습까지 있습니다. 자, 우산이라는 어떤 그런 도구가 없었다기보다는, 자, 그것을, 비를 피하는 것을, 비를 가리는 행동을 금했다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산을 쓰지 않은 이유가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풍습 때문이었습니다. 자, 어떤 풍습이었냐면, 당시에 기후에 민감했던 농경사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어떤 사회에서는요, 비가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비는 굉장히 소중한 거였고 고마운 어떤 자연 현상이었죠. 따라서 농민들은 하늘에 의존하면서, 즉 비를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하늘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릴 때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였다라고 본 거죠. 자, 조선시대 후기까지 서민들이 우산을 쓰지 않은 이유는요, 도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풍습 때문이었는데, 그게 농경사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농경사에서는 비가 중요했기 때문에, 자, 비를 의도적으로 가리는 것은, 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였다는 사실을 여기서 문화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서민들의 경우는,
자,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 자, 문화적인 풍습 때문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풍습의 내용은 농경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를 가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되었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맥락을 선생님이 한번 그 형광펜으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일반인들, 그죠? 그 다음에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요. 자, 그 다음에 서민들로 이렇게 서술이 되고 있죠. 자, 서민들은 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부도덕하게 봤기 때문에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문화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 이렇게 조선시대 후기까지만 해도 일반 서민들은 우산을 쓰는 것을 금기시하는 풍습에서 우산을 사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처럼 우산을 금기하는 풍습 없이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을까? 자, 그 과정을 이제 한번 우리가 따라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자, 근대 서구에서 비롯되었다. 자, 그 기원을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쓰고 있는 우산의 기원은요, 삼국시대나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우산과 일산, 우리 삼류층이 사용하던 그 기원이, 현재 우산의 기원이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서 이어져 온 것은 아닙니다. 좀 주의하세요. 그 기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서구에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방점을 찍어둬야 되겠습니다. 자, 서구에서 우산이 일반화된 것은 산업혁명을 통한 근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러분, 서구에서도 우산이 일반화된 것은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구에서 오면 서민들은 농사 짓고 먹고 살기 너무 바빴어요. 비 오는 날 나가서 뭐 돌아다닌다? 이런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통해서 근대화가 되면서 산업혁명과 근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생기고,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매일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날과 쉬는 날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생기고, 자, 근로시간, 일하는 날과 휴일이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휴일에는 여행이나 운동, 경기 관람 같은 것들, 즉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때 휴일날 비가 옵니다. 자, 비가 오면 집에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딱히 꼭 그럴 만한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비가 오를 때 비를 잘 가릴 수 있는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굳이 안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자, 야외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났다.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서구에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산이 필요하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양식 우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8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자, 우산의 유입 시기가 조선시대 후기 있다는 거죠. 자, 선교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자, 당시 우산은 박쥐 모양이 있는데요. 비닐이나 기름종이 혹은 방수 처리한 헝겊을 나무나 쇠로 만든 우산살에 덮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폴리에틸렌, 비닐 느낌이 나는 그런 좋은 어떤 방수가 잘 되는 재질이었던 아니었던 거죠. 자, 그러나 우산이 도입된 후 민가에서도 비를 가리는 행위를 금하는 풍습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도입된 후에도 금하는 풍습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것을 비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도입되어서 바로 정착된 게 아니고요.
도입되었지만 들어온 이후에도 그 많은 풍습이 여전하였기 때문에 곡절을 겪은 끝에 정착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얘기죠. 시간이 많이 걸림 체크됩니다. 자, 서구에서 유입되었지만 선교사가 가지고 왔지만 자, 그 많은 금기 풍습이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따라 볼게요. 자, 기록에 따르면 우산이 도입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들도 비 오는 날에 우산 사용할 거였습니다. 자, 도입된 초기에요. 그럼 처음부터 막 사용했냐? 자,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것이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사용을 꺼려했습니다. 왜 꺼려했을까요?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당시 독립신문의 기사에 의하면, 여러분 독립신문 기사에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네요. 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런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추리에 의해서만 쓸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온다고 하는 건 신뢰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렸을 때 외국인 우산을 쓰고 거리에 나갔다가 몰매를 맞은 일이 있었다. 자, 이런 일, 이건 숨겨진 이야기죠. 구체적인 자료 근거인데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제시합니다. 여러분, 숨겨진 이야기,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일화. 자, 일화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래서 외국인 선교사들도 그런 일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우산을 쓰고 다니는 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죠. 선교사가 종교 포교 활동하는데, 천주교를 포교했는데 사람들에게 좋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우산을 쓰는 걸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초기에는 우산 사용을 꺼렸다. 자,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확산이 되겠죠? 당연히 확산됩니다. 이때 우산은 남녀 차별이란 봉건적 정서와 결합해서 남성들의 상징물이 되기도 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우산은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다는 거죠. 자, 사회활동을 하는. 자, 이것은 서구에서 우산이 권력이나 부를 소유한 남성들의 상징물이었던 것과 유사하다. 자, 서구와 유사합니다. 자, 참 신기하죠? 우산이 남성들의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자, 서구에서 둥근 우산은 태양의 원반, 즉 둥근 태양 자체를 상징하였고, 자, 여러분들 우산, 둥근 우산 모양이 태양을 상징했대요. 그리고 우산살은 햇빛을, 그리고 손잡이는 우주의 칙을 의미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남성들의 상징물 된 이유가 그 우산의 모양이 태양과 연관된, 우주와 연관된 그런 모양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우산이 확산되긴 했지만 계급과 계층에 따라서 부정적 인식은 남아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확산되는 추세 가운데서도 부정적 인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우산이 사회에 정착되면서 민가에서는 우산과 관련하여 새로운 금기 사항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자, 민가에서는 우산 사용에 대해서 새로운 금기가 없던 게 새롭게 생기기도 했어요. 아까 전통적으로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인식이 원래부터 있긴 있었죠. 근데 그런 원래 있던 금기 말고도 수용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금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예시를 들고 있네요. 예를 들면 방 안에서 우산을 피는 걸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방 안에 우산을 피면 죄를 지어 감옥 간다. 왜 이런 얘기가 생겼을까요? 자, 우산을 피는 것은 빛을 가리는 거고요.
자, 빛을 가리는 것은 감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빛을 가리는 건 감옥 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산을 집안에서 피는 것은 금기시였습니다. 자, 이런 속설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설 때문에, 이런 속설이라고 하는 건요, 세간, 세속에서 전해져 오는 설이라는 게 어떤 게 이야기, 이론이나 의견을 가리킵니다. 속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입에서 입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그 이론이나 의견을 속설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속설입니다. 우산을 집안에서 우산 펴지 마라. 감옥 가는 것을, 자, 감옥을 가게 될 수도 있다. 두 번째로는요, 또한 우산을 거꾸로 들면 거꾸로 들면 벼락 맞는다. 왜냐하면 거꾸로 드는 것은 하늘에 대한 거역입니다. 거역이기 때문에 하늘이 놓여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 우산을 거꾸로 하지 말아라. 자, 이런 새로운 금기사항이 생겼습니다. 자, 재밌는 일이네요. 충분히 나한테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감옥 가는 거 주의해야 되겠고, 또 벼락 맞는 것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금기가 생겼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서구에서 우산은 그 남성들의 권력을 상징했다는 거 앞에 나온 적 있죠? 여기 이 부분 왼쪽을 묶어볼게요. 여러분, 묶어서요. 자, 우산이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갖기도 했다. 남성들의 권력을 상징하기도 했다. 자,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죠. 자, 그런 것도 한번 필기를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앞에 페이지에서 우산이 남성들의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우선 처음 사용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산의 그 도입 이후에 최초의 주된 사용자는 남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최초의 주된 사용자는 남성이었죠. 자, 그럼 여성들은 어떻게 이걸 사용하기 시작했을까요? 자, 여성들이 우산을 사용하게 된 계기는 다른 맥락에서 시작이 됩니다.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개화기 접어들었을 때, 개화기는 이제 19세기 중반 이후를 가리키죠. 자, 여성들도 신학문을 배울 수 있는 여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지금의 어떤 이화여대 전신인 그 학교도 있었고요. 자, 그런 여학교도 설립되면서 여학생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외출하고 이제 공부하러 다니니까 길거리 도예지를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되죠. 그리고 어때요? 비가 오는 날에도 학교를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환경이 조성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신학문을 배우는 기회는 생겼지만 얼굴을 드러내놓고 외출하는 것은 얼굴을 드러내고 외출하는 것을 꺼리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드러내는 걸 꺼렸기 때문에 그럼 쓰개치마가 뭔지 알죠? 이게 머리에 둘러쓰는 장치마라고 해서 치마 같은 거를 이렇게 얼굴에 가리고 다니는 그런 치마 용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쓰고 다니면서 등하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배화학당, 1911년 배화학당에서 여학교죠. 이 여학교에서 쓰개치마를 교칙으로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배화학당 기독교 계통의 그 선교사가 지은 이 학교인데 서구 재단에서 지은 학교였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좀 평등하게 인식하는 문화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고 이 쓰개치마가 굉장히 불편하고 차별적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금했겠죠. 자, 이걸 금하자 학생들 본인들도 가족들도 주의하세요. 학생들은 교칙을 환영한 게 아닙니다. 학생들 가지고 둘 다 반발했습니다. 학생들이 만약 학교를 그만둘 정도로 파장이 컸습니다.
그래서 배화학단 그렇다고 교칙을 다시 처리할 수는 없고 하니까 고민 끝에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 검정 우산을 나누어 준 거예요. 쓰개치마 대신에. 자, 그러자 이제 뭐 그럼 얼굴을 가려라고 하니까 우산을 가지고 뭐 자, 말이 안 되진 않죠. 그래서 우산을 나눠줍니다. 아무튼 그 일로 인해서 우산이 여학생들은 물론 일반 여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치만보다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이거 가리고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팔도 아프고. 근데 우산은 딱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필요할 땐 가리고 들고 하니까 훨씬 더 그 융통성 있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됐던 거죠. 따라서 자, 이 우산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도 있었고 용도가 더불어 햇빛을 가리는 양산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멋을 내는 도구. 여성들이 멋을 내는 도구로, 그죠? 원래는 얼굴을 가리는 게 목적이었는데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쓰다 보니까 용도가 확대됩니다. 그죠? 용도가 확대가 됐어요. 용도 확대라고 왼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모래보에서 가리는 용도, 얼굴 가리는 용도에서 자, 얼굴 가림 플러스 그 다음에 햇빛 가림. 자, 이런 용도로 확대가 됩니다. 용도가 확대가 되면서 자, 여기서 멋을 내는 도구. 앞에 얼굴을 가리는 거는 문화적인 목적이 있었는데 이제 멋을 내는 도구로 그렇게까지 용도가 확장이 되면서 유행을 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산은 여인들이 집을 나와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할 수 있도록 거리의 자유로운 활보에 도움을 주었다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네요. 그 배제학당의 쓰개치마 금지 이 교칙을 제정이 되면서 그 일의 결말은 의도하지 않게 우산의 유행이라는 어떤 새로운 어떤 예기치 못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또한 우산은 민간신앙과 접목되어 새로운 풍습을 만들기도 했다. 자, 어떤 새로운 풍습을 만들어냈을까요? 접목이 되면서. 자, 민간신앙, 어떤 민간신앙입니까? 자, 우산을 박쥐 복자를 써서 편복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박쥐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자, 맨 처음 우산이 도입되었을 때 그 우산살 모양이 날개 모양이 이렇게 우산에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날개 있는 우산이 이렇게 각이 졌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양이 어때요? 이 모양이 박쥐 날개와 비슷해요. 그죠? 박쥐와 비슷합니다. 따라서 우산의 외형을 가지고 박쥐 복자를 써서 편복산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다른 모양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를 했어요. 어떤 다른 의미냐면 박쥐는 복의 상징입니다. 경사와 행운을 부르는 존재였어.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즘 서양의 그 스릴러물 이런 그 무서운 영화를 보게 되면 박쥐가 굉장히 악령과 연관되어 있는 이미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최근에 우리 인식에 있는 박쥐가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하고 또 최근에 또 바이러스를 옮기는 C1기로 옮겨주는 어떤 매개체, 숙주로 지목이 되면서 박쥐가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박쥐가 행운의 존재였습니다. 자, 이런 긍정적인 의미를 박쥐가 복의 상징이 된 이유는요, 박쥐의 한자음 때문인데요. 자, 박쥐의 복자, 이 박쥐 복자하고 행운의 복자 발음이 같았습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동음이의어인 거죠. 그럼 복자의 박쥐하고 복자의 행운 하고는 분명히 뜻은 다르지 않습니까? 뜻이 다른 이의어죠. 그러나 발음만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박쥐복자와 복복자가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자, 그런 긍정적 의미로 사용했다는 거죠. 또한 박쥐는 덕을 많이 쌓은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는 자, 박쥐가 귀신을 쫓아주고요.
자, 산의 형성이 박쥐 모양인 곳에 몇 자리를 쓰게 되면, 자, 조상의 묘를 여기에 이제 안치하게 되면 후손이 벼슬길에 오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그런 속설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박쥐 지형은 명당자리 됐다는 거죠. 따라서 박쥐복자, 박쥐문양이요, 일상 공예품에도 많이 쓰였고요, 가구에도 많이 등장, 그리고 그림에도 많이 등장하였습니다. 자개장이나 경대에 새겨놓은, 자개장 왼쪽에 자개장입니다. 여기 박쥐 모양 문양이 있습니다. 자, 손잡이에도 박쥐가 많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박쥐는 복을 부르는 어떤 동물이고요. 자, 그리고 후손들에게 부귀영화, 벼슬길을 보장해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복을 불러주기도 하고 등등 이런 굉장히 긍정적 의미로 박쥐가 그런 동물로 인식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민간 풍습이 이 양산, 자, 우산의 모양이 편복산으로 불리면서 같이 결합됩니다. 그럼 우산의 의미가 이제 긍정적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선비들은 우산을 조선시대 중기까지만 해도 우산을 안 썼는데 그 후기까지만 해도요, 우산은 왼쪽에 넘겨볼게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산을 쓰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하늘을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즉 부정적 의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농경사회 문화와 결합되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근대에 오면서, 개화기에 오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 우산을 복의 상징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은 우산의 모양이 박쥐 모양과 비슷했고, 그 박쥐 복자가 오복의 복자가 겹치게 되면서 복이 이렇게 행운을 부르는 그런 의미를 띠게 되었다. 자, 이런 민간 풍습과 결합되면서, 이런 원래 있던 민간의 풍습과 결합되면서 긍정적 의미로 역전됩니다. 자, 근데 개혁에 와서 우산이 모양이 박쥐 모양과 비슷하면서 행운을 부르는 의미로 인식이 되기 시작했고, 자, 민간에서도 박쥐를 원래 좋은 동물로 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긍정적 의미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의 반전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우산은 단순히 비를 막아주는 본연의 용도를 찾기까지 때로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며 다양한 일화 여러분 네모처럼 발표하세요. 그 뜻이 뭐였습니까? 숨겨진 이야기, 다양한 에피소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우산이 지금도 무슨 복의 의미로 사용됩니까? 지금은 우산이 복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화기에 그런 우산이 확산되는 데는 그런 복을 불러와 준다고 하는 그런 민간 풍습과 결합을 통해서 확산에 도움을 줬다는 거죠. 확산될 때 그런 의식이 도움을 줬고, 지금은 우산이 무슨 복을 부르는 도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본연의 용도, 현재는 비를 막아주는 본래의 용도로만 쓰이고 있고요. 자, 개화기 때만 우산이 복을 불러준다는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자, 우산은 근대 서구에서 들어왔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전 근대적인 우리 풍습과 민간 신앙이 접목되었다. 자, 서구에서 온 건데요, 우리의 전근대적인 풍습, 그 다음에 민간 신앙이 결합되었다. 따라서 서양에서 들어온 우산이 우리 사회에 정착되는 과정은 우리 고유의 풍속과 서양 문물이 혼합됩니다. 혼합되어서 대중문화를 잘 잡는 혼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 정리 문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려운 글이 아니죠. 굉장히 쉬운 글입니다. 자, 이제 본문 정리를 마치고요. 자, 그 페이지 학습 활동을 간단히 한번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흉곽들이나 치라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개화기 체크해둡니다. 개화기. 자, 개화기 들어서 그 여학교 설립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화기에 자, 여성들이 자, 용도가 확대란 말 체크해두고요. 용도가 확대되어서 멋을 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여성의 자유를 도움을 줬다. 확대.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자, 민간 신앙과 접목되었다. 또 새로운 풍속을 만들었다.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박쥐가 복의 상징. 자, 박쥐가 복의 상징이라고 하는 어떤 민간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정리 문장. 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우산은 비를 막아주는 본래 용도가 있다. 본래 용도는 뭡니까? 비를 막아주는 거고요. 자, 그것을 찾기까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일화를 만들었다. 일화 흉곽변 해주고요. 자, 그러면서 뒤는 별로 정리할 게 없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 첫 번째 문제는 근대 이전에 일산의 사용 여부와 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리해 보라는 얘기네요. 자, 우선 근대 이전에 보면은 왕과 삼류층은 일산을 사용했습니다. 어디로? 의례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서민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자, 상류층들이 근대 이전에 그 의료용 일산, 우산을 사용한 이유는요,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서민들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가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부도덕한 행위였다. 한번 확인했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 단락 가볼게요. 자, 우산이 도입된 그 초기 약간 선교사들이 들어왔죠. 선교사 18세기 말부터 들어옵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우산을 사용했을 때 우산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 꺼렸을까요? 당시 문화적 현상과 연관시켜서 얘기해보자. 왜냐하면 우산을 한번 사용했는데 우산을 썼다가 봉변을 당하죠. 몰매를 맞는 일이 많았습니다. 선교 활동에 지장을 받을까봐 사용을 끌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당시 농경사였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의미가 있었고, 자, 이런 것을 고려한 사회 문화적 현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런 이유는 자, 첫 번째는 선교 활동의 지장, 두 번째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는 사회적 인식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산이 도입될 때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의 권력을 남성들의 권력 상징물로, 권위의 상징물로 왜 우산이 인식되었을까? 왜냐하면 당시 그 근대 시기에 여성들은 주로 집안에 있었고요. 밖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주로 남성들이었습니다. 사회활동은 주로 남성들이 했기 때문에 자, 남성들이 주로 사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자, 이 우산이 남녀차별, 당대의 남녀차별이라는 봉건적 정서와 결합하면서 남성들의 상징물로 우산이 인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산이 정착되는 시기, 도입된 시기 아니고 정착이 되면서 우산에 관한 어떤 속설이 생겨납니다. 어떤 금기가 생겨났는데, 첫 번째 금기는 아까 뭐였죠? 방아에서 우산을 펴는 것을 금했죠? 그 다음에 거꾸로 두는 것을 또 금하고,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설과 연관되었습니다.
자, 방아에서 우산을 비는 것은 빛을 가리는 거고 이것은 감옥 가는 거와 똑같다. 자, 감옥 가는 거와 똑같다. 따라서 자, 이런 속설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산을 거꾸로 드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므로 하늘을 노하게 해서 벼락을 맞는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개화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그 근대 이전의 시기하고요. 시간 순서가 보세요. 근대 이전의 시기에서 자, 그 다음 어디로 갔죠? 근대 시기에서 근대로 우산이 도입되는 시기가 있었죠. 도입되는 시기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도입되는 초기에는 선교사들 역시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매를 맞기도 했고 그런 사건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근대에 도입되면서 안 쓰다가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남성들이 주로 사용되면서 권력의 상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권력의 상징물로. 자, 그럼 필기하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때만 여성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성들이 주로 사용했죠. 여성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요, 좀 더 시간 흘러갑니다. 개화기에 여학교가 생기면서요. 여학교가 생기면서 원래는 쓰개치마를 쓰고 다녔는데 그 쓰개치마를 그 배지학당이라는 곳에서 금지하게 되면서 자, 그 대안으로 논란 끝에 우산을 권장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됩니다. 개화기에. 자, 이렇게 여러분 근대 이전, 근대 도입, 그 다음 남성의 권력 상징. 자, 개화기의 여성으로까지 남성의 권력 상징물에서 여성으로 사용이 확대가 돼요. 자, 그 계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 계기는 바로 뭐였냐면 당시에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는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이걸 규칙으로 금하자 자, 그 대안으로 검정 우산을 나누어 주었고 이 우산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유행한 이유는 뭐냐면 멋을 내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미용에 도움됐다는 거죠. 용도가 확대되면서 여성들이 멋을 내는 도구로 인식하게 되면서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우산의 유행으로 사회의 긍정적 현상이 연쇄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즉, 여성들의 외출에 제약이 있었는데 우산 사용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자유로운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여성들의 사회생활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조금 도움을 주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해서 그 사회와 문화적 관점의 차이를 한번 이해해보자.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현할게요. 자, 여러분, 이 박스에는 지금 중국에서 우산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서양에서는 박쥐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국에서 우산은 윗산인데, 이 산이 이별하다는 뜻의 산과, 흩어질 산과, 즉, 이별의 의미를 가진 산이라는 글자와 우산의 상자가 동음이어입니다. 자, 발음이 유사해요. 그래서 우산을 선물하는 것은 이별을 뜻하므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왼쪽에 피게 보세요. 중국에서는 우산을 이별을 뜻하는 것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걸 우리나라와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식했습니다?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자, 우산이 편복산. 자, 편복. 우산이 복을 불러주는, 행운을 불러주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자, 이런 인식의 차이, 이런 차이를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중국과 우리나라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볼게요. 서양에서는 박쥐를 악마나 마녀 같은 박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공포, 불운 같은 부정적 의미로 이해했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일상생활에 박쥐 문양을 쓰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자. 자, 서양은 어디서 묶어볼게요. 서양은 박쥐를 악마와 연관시키면서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어떤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자, 반면에 어떻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는 자, 박쥐를 어떻게 인식했죠? 복을 부르는 것으로. 그런 복을 부르는, 행운을 부르는 어떤 짐승으로 그렇게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긍정적인 거죠. 자, 이런 관점의 정반대의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과 서양에서는 그 우리나라에서 우산을 편복선이라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추론해 보자. 당연히 좋지 않게 봤겠죠. 그죠? 중국과 마지막 줄, 중국과 서양에서는 우산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선물로 주고받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타 문화를 바라봐야 할지, 자, 의견을 이야기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때요?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상대의 문화를 그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그 차이를 이해해주는 그런 시각이나 노력이 그 인내심이 필요한 거죠.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 타문화, 그 나라의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자, 해주면서 자, 마지막 다음 페이지 친구를 마지막 글은요, 그 동아일보 기사를 갖고 와서 제시를 하고 있네요. 그런 시대에 가채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여성의 그 장식품이 있었습니다. 가채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가발입니다. 머리를 풍성하게 해주는 가발입니다. 자, 그 가발 여기 보면 왼쪽 그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게 가채입니다. 가채. 머리 보면. 그럼 이 가채는요, 그 제작이 굉장히 어렵고 그 소재가 귀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쌌다고요. 다 수공예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반 여인들이 이걸 주로 사용했고 기생들이나 그런데 좀 더 풍성한 가채, 더 큰 가채 이것들을 쓰는 것이 어떤 사회적 지위, 어떤 경제적 어떤 지위나 수준을 나타내는 어떤 상징적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유행을 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성이 이제 여기 보시면 풍성한 가채와 비녀 놀이기로 치장을 했고요. 가채는 여성말로 자, 높고 풍성한 가채는 여성말로 이템, 갖고 싶은 꼭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걸 굉장히 금했죠. 그거 금합니다. 어떻게 금하냐면 왜냐하면 그 귀걸이도 금하고요. 가채도 금합니다. 왜냐하면 귀를 뚫는 것은 신체를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효였고 가채는 검소한 미풍을 해치는 사치였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은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왜 못 버렸을까요? 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여기는 안 나오죠? 그 왜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추리해 보면요. 가채가 어떤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자, 그래서 그 여성들이 가채에 집착을 했기 때문에 가채를 그 파는 그런 전문 매장, 그다음 중매인, 미용사 등이 존재했고요. 고가의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해지고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신부가 이걸 쓰고 있다가 목이 부러지는 불행한 사건이 비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가격이 치솟으면서 굉장히 그 초가집 수십 채 맞먹는 값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이 기사를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볼게요. 왜 문제가 되었을까? 자, 이거는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 아니고요. 필수품이 아니고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식품, 필수가 아니고 치장 장식품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 이거는 검소한 미푼 양속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소함에 해쳤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가치 같은 유행 현상이 있을까 찾아보고 원인을 한번 자, 이와 비슷한 이와 같은 현상이 있는 찾아보자. 그리고 원인 해결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사치품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죠. 뭐 명품 백이라든가 명품 신발이라든가 명품 의복이라든가 수천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죠. 자,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 원인,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그 원인이 되는 거죠.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명품 백, 가방, 신발, 의복, 그다음 자동차 등등등. 자, 이러한 현상은 자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자신과 가정을 어렵게 하고요.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는 당대의 시각에서 본다고 한다면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되는 목적이 있을 때 그런 목적이라는 측면은 그 자체가 100% 남을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남을 거 훔친 것도 아닌데 그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 돈 갖고 내가 샀는데.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과소비가 되고 사치품 사회 전체로 볼 때는 꼭 필요한 것에 이 물자가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사회 전체로 볼 때는 부정적 의미가 있죠. 그 당사자에게는 그리고 당대에 일부 합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볼 때 과소비를 만들고요. 또 위화감, 계층 간의 위화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뭐 그런 걸 명품백을 들고 끼고 신고 있으면 우러러 보고 막 평범한 옷을 입고 있으면 깔아보는 그러한 사람의 본질이 아닌 그런 치장하는 장식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레벨 나눠보는 것은 인간적이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소비, 자, 합리적인 소비로 우리가 인식을 좀 바꾸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을 마칩니다. 여러분들, 자, 수고했고요. 정리 잘해서 이번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여러분 그럼 안녕.